사실 타고난 재능이 존재하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재능이란 게 저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요. 왜냐면 아기 탄생 과정? 배란 수정 착상이라고. 자,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재능. 저번 주 뉴스레터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있다? 뇌의 신경 가소성? 아주 다양한 의견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참여율이 아주 기가 막혀 아주 마음에 들었어. 당콩씨 말대로 재능을 어떤 범위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마다 이 타고난 재능이라는 범위 자체를 좀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타고난 재능이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생물학적으로 부모한테 받은 유전 코드. 제가 왜 이렇게 딱 한정 지어서 말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재능에 대해 정의하는 범위는 사람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의 범위를 가정 환경이나 출생 순위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버리면 사실 재능이라는 본래 어원이나 목적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논하는 의미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의 교육이나 뭐 가정 환경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버리면 재능이 아니라 뭐 운명이라든지 뭐 필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튼 우리는 엄청 뛰어난 사람을 보고 뭐 재능, 탤런트가 뛰어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역시 타고나야 된다. 타고난 재능을 이기기는 어렵다. 저도 이런 건 농담으로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타고나야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타고난 재능에 대한 의견은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영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재능으로 인한 차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노력으로 재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천적인 타고남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었고, 또 반대로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있죠. 마라도나는 가장 중요한 건 타고난 재능과 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 또 다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옳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능에 대한 것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논란이 되는 주제인 거예요. 신은 있다, 신은 없다, 혹은 신은 죽었다 이런 논란처럼 다 우리가 그냥 어렴풋하게 경험상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타고난 재능에 대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마라도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능과 운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재능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과대평가되어 있고 다만 운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타고난 관심이 곧 재능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당콩씨가 말한 것처럼 진짜 뭐 국가대표 수준에서는 오직 재능에 따른 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조그만 차이도 쌓이면 크게 벌어지는? 국가대표 정도 하려면 상위 몇 프로일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가늠도 잘 안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 재능이라는 걸 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정도 수준에서의 경쟁이 아니면 정말 유전적으로 타고난 능력치 차이, 재능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향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재능을 과대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종의 편향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타인의 성취의 결과물만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재능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분석한 그 제프 콜빈이라는 사람의 재능이 어떻게 단련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원어로는 Talent is Overrated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모차르트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차르트는 휘대의 천재로 알려져 있잖아요. 5살인가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8살에 공식 석상에서 초연을 했고 그리고 평생 수백 곡에 달하는 엄청난 작품들을 작곡한 타고난 천재인데 거기에도 사실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엄청 뛰어난 교육자였대요. 모차르트가 3살 때부터 엄청 높은 강도의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유년 시절에 작곡했다고 알려진 악보들도 사실 발표를 하기 전에 아버지인 이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수정을 많이 거듭했다는 견해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천재성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게 해주는 평가 지표가 있어요. 조숙성 지수라고. 근데 모차르트는 13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천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고 평범한 학생보다 약간 더 나은 수준인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천재적인 모차르트는 18년 동안 혹독한 연습을 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자그마치 18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18년 동안 집중해본 거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이고 반론의 여지가 많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모차르트랑 같은 환경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으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소린가? 제가 이런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차르트도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장 확실한 변수에 걸어보자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제프 콜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인별 성취도를 가르는 다른 변수들은 좀 결과도 다양하고 확실하지가 않은데 딱 한 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습량이에요. 연습량. 훈련량. 성취도를 가를 때 다른 변수들은 확실하지도 않고 대부분 그냥 상관관계에 불과한데 이 연습량만은 인과관계였다는 거야. 연습량이 늘어나면 성취도가 높아진다. 확실히 더 나은 성과가 난다. 이 연습량이나 훈련량은 홀짝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확률이 거의 100%인 확실한 변수인 겁니다. 게다가 유전적인 재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도 그게 그렇다고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연습량은 확실하다는 거지. 제가 이 의견을 동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경험상. 제 경험담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좀 가볍고 웃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 남자 시청자분들이 방송에서 연애 고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제 친한 남동생들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상 무슨 조언을 해주면 어떤 반응이 많냐면 형은 뭐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착각이거든. 아니 저런 말은 무슨 현빈이니 원빈이니 차은우니 이런 애들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는요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번식 경쟁에 참여를 했다니까. 그리고 나 같은 몸들만 모아가지고 소개팅 사업도 한 사람인데 경력으로 따지면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솔직히 여기 나 정도 한 사람 있어? 남자분들 나 정도 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이 정도 훈련량을 어떻게 따라잡을 건데 이 10년이 넘는 혹독한 훈련을. 나 어렸을 때부터 빤스 한 장만 걸치고 여자 꼬셨어. 내가 이게 올림픽 종목이 있었으면 벌써 금메달 10개 따고 연금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남캠 마인드를 10년 이상 장착했다니까. 여러분들 유전자 영생시키고 싶으시면 남녀 불문하고 다들 그릇에 단단하게 조여 매셔야 됩니다. 그거 푸르는 순간 번식 경쟁 탈락이거든. 우리 진짜 열심히 좀 합시다 진짜. 정보만 열심히 좀 하자. 이건 그냥 농담이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연습이나 훈련량 이게 사실 책상에 앉아서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만 훈련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자 생활을 몇 년 했었잖아요. 근데 딱 1년을 하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상위 1%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 옆자리 동료가 개발을 엄청 잘했는데 나랑 분명히 업무 시간에 똑같이 열심히 해. 근데 결과물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얘는 쉴 때도 코딩을 하더라고. 코딩이 1이면서 휴식인 거야. 왜냐면 나보다 코딩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니 쉴 때도 코딩을 하는 애를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친구는 몇 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테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이 개발 생각만 하는 거야. 제가 이때 깨달았다니까요. 관심이 곧 재능이구나. 관심이 있으면 업무 시간이 따로 없구나.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사실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저렇게 오랜 훈련도 버텨낼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관심의 정도가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좀 더해서 저는 지금 제 글을 사람들이 돈을 내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 책이 2권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저는 25살 이전까지 책하고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본격적으로 읽은 건 한 3년 됐나? 이거 제가 책을 왜 읽기 시작했냐면 제가 너무 몇 년 동안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막 맨날 죽고 싶고 그래가지고 삶을 너무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몇 년 지속되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살던 방식에서 완전 거꾸로 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안 하던 짓만 골라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독서야. 원래 안 하던 거. 처음엔 너무 지루하고 막 그랬는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할만한 거야.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제가 글로 쓴 다음에 이거를 구어체로 바꾼 다음에 포장을 잘해서 잘난 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좀 컸죠. 너무 재밌는 거지.
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책을 거의 외우면서 읽게 됐습니다. 이 잘난 척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필사하고 뭐 요약하고 내 생각을 쓰고 스피치 연습도 해보고 언제부턴가 이런 짓을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잘난 척하지? 저는 어제 운전하면서도 오늘 방송에서 어떤 잘난 척을 하지? 막 싱글벙글 하면서 막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내 시청자분들한테 잘난 척을 할까? 이런 생각 맨날 한단 말이에요. 너무 즐거우니까 그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샤워할 때도 생각하고 똥 쌀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이유가 어찌됐든 엄청난 훈련이 쌓이게 된 거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반박할 거야. 너는 원래 말을 잘하지 않냐? 그럼 또 내가 이걸 얘기해줘야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는 더럽게 안 했는데 발표를 잘했어서 막 기립박수 받은 적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발표를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친구들이 막 PPT에 뭐 글 쓰고 막 디자인하고 자료 조사할 때 저는 뭘 했냐면 테드 강연 100개를 몰아서 봤어요. 아니 나는 좀 신기했던 게 발표를 잘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PPT만 저렇게 열심히 만들까 싶어서 저는 그냥 이걸 봤거든요. 왜냐면은 테드에는 강연 잘하는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100개를 본 다음에 그 영상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대로 따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그러니까 또 연습을 하게 돼. 재밌잖아. 인정받으니까. 이런 게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TV에 나오거나 정말 몇 년에 한 번 마주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뛰어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숨겨진 과정,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과정상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결과물만 보이지만 어떤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 쉬는 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만 일하는 게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평소에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습관적인 일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내 성과에. 옛날에 다이어트 강박심리 다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얍두라리 3세는 기억할 거야. 체중 관리에는 특정 시간에 하는 강렬한 운동보다는 평소에 활동량이 더 중요하다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재능에 대한 편향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요, 타고난 건 못 이겨. 일단 재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말로는 되게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타고난 재능이 존재하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재능이란 게 존재하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요. 왜냐면 인간은요, 추앙하고 경외할 만한 신적인 존재,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이 재능이라는 바꿀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면 인생을 좀 더 단순하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 포기할 건 빠르게 포기하고 취할 건 빠르게 취할 수 있으니까. 노력이라는 건 내가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재능이란 개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안 됐을 때 노력 탓하기가 싫다고. 이 재능이란 게 존재해야 뭔가를 했을 때 잘 안 돼도 나도 어딘가에는 재능이 분명 있어서 큰 노력 없이 남들보다 더 큰 성취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분명 있을 거야. 이렇게 위안을 삼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죠. 인생이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이라도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그 MBTI라는 거에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사주를 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고. 인간은요, 완전한 자유보다 어떤 프레임 내에서 자유롭게 노는 걸 더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떨궈 놔서 노는 것보다 한정된 공간의 수영장에서 내 맘대로 노는 게 더 편하고 즐겁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인생의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답, 불확실성이 너무 두렵거든.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똑같으니까. 저도 그래서 사주 보는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열심히는 하는데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거기에 기대고 싶으니까. 이 길이 맞구나.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답정너처럼 확신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라는 걸 바라볼 때 편향도 꽤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재능이란 남들보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더 훌륭한 성취를 거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우 귀찮은 일들과 엄청난 훈련량을 감당할 수 있는 분야, 이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장훈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 개소리라고.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서장훈 씨는 그 힘듦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제가 정의하는 재능이에요. 훈련을 적게 해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혹독하고 장기적인 훈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게 제가 정의하는 타고난 재능, 탤런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진짜 뭐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어서 엄청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던 피터슨이 그것이 존재하든 아니든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삽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말하고 싶어요. 재능이 존재하든 아니든 저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야 내 성취도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훈련을 더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실제로 저는 뭘 시작할 때 저는 그냥 재능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재능에 대한 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길어.